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교실 11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삼국의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문화 발전 중에서도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불교, 도교, 풍수지리설, 유교 등등의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잘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면은 오늘의 해시태그는 원효, 의상이라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선종, 우리 신라 하대 때 등장했던 선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마지막 유교와 관련해서 빈공과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트로 부분에 보시면은 의상 스님 나는 당해가지 않겠소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나와 있죠. 해골물 얘기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원효와 의상이 있는 모습을 보여져 있는데요. 한번 불교부터 한번 삼국의 불교부터 한번 이야기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 첫 번째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죠. 자, 불교를 수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권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중앙집권적인 고대 국가로 성장을 하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그렇죠. 왕권을 중심으로 국가적 통합을 이룰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래서 받아들인 거는 고구려는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고구려는 누구 때? 그렇죠. 소수리망. 그리고 백제는 어디요? 그렇죠. 침류왕. 근데 신라는 6세기 때 어느 왕 때? 그렇죠. 법흥왕 때 공식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불교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왔을까요? 즉 아까 얘기했지만 왕권이 강해진다라 그랬죠. 즉 왕권이 강해진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말이 있네요. 뭐라고요? 왕, 즉, 불. 즉, 왕이, 즉, 뭐와 같다? 부처와 같다. 왜? 불교가 부처님을 믿는데, 왕이 곧 부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왕을 믿는다는 것이고, 종교적으로도 부처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곧 왕에게도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에게 하듯이 왕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분 질서를 정당화한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신분 질서가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업설이라는 이야기를 주장을 합니다. 업설이라는 게 뭐냐면 네가 전생에 어떠한 공덕을 쌓았으면 어떤 잘하는 일이 있으면 귀족이 될 것이고 네가 전생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제 하층민, 노비가 되거나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상을 전파하면서 이 신분 질서를 정당화하는 데도 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 질서를 확립시키는데요. 바로 이게 미륵불의 영향이 있습니다. 미륵불이라는 건 미륵신앙. 나중에 이제 죽어서 뭐 미륵신앙이 미륵불이 뭐 내려온다 또는 죽어서 미륵불을 만나서 뭐 극락왕생을 한다 등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국가 정신을 확립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중국에 의해서 불교를 받았기 때문에 중국과 또는 서역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데도 불교가 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 신라 중대에 들어와서 불교는 과연 더 발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사상적으로도 심화하게 됩니다. 나당동맹 여러 가지 맺으면서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가기도 하고 아까 여기 보시면은 원효와 의상이 원래는 당나라로 같이 유학을 가기로 했다가 원효는 돌아오고 의상은 당나라로 유학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불교의 대중화라는 특징도 있다. 대중화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널리 믿게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겠죠. 자, 원효 같은 경우에는 사상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화쟁, 그리고 아미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쟁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불교가 교단,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불교에 대한 믿는 관점이 굉장히 다른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화합하기 위해서 만든 사상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미타 신앙 같은 경우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겁니다. 아미타 신앙 같은 경우에는 요 말 들어봤나요?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것만 외치기만 하더라도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라고 원효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아미타 신앙을 통해서 이제 글씨를 모르는 그냥 일반 대중들도 불교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아미타 신앙이 이 원효를 통해서 전파가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원효는 당나라로 떠나지 않았지만 의상은 당나라로 떠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의상은 조금 다릅니다. 무슨 사상? 화엄 사상입니다. 화엄 사상은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면은 즉 즉 일이라는 사상입니다. 하나가 곧 모두요, 모두가 곧 하나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이 의상의 화엄 사상입니다. 이 원효와 의상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해초 같은 스님은요, 당나라를 넘어서 인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인도까지 갔다 온 그 기록을 쓰는데 그게 바로 왕오 천축국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천축국이 바로 여기 인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초와 관련된 건 평택에도 이 관련된 유적지가 있어요. 그 평택호 관광단지 가보시면은요, 해초 기념비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놀러 가시면 꼭 한번 찾아보길 바랄게요. 자, 이제 신라 말입니다. 신라 말에 들어오고 나서요, 신라 말에 유행하기 시작한 선종인데요. 여기 있는 이걸 좀 선종과 다르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원효와 의상의 사상을요,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선종과 다른 교종이라 그래요. 이 교종은요, 그냥 글자, 경전 그런 것들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불교가 대중화되는데 큰 걸림돌이었어요. 왜냐하면 피지배층 같은 경우에는 한문을 익힐 수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선종 때 보시면 신라 말에 유행을 하는데 왜 그러냐? 바로 이 참선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선이라면은 명상하고 절하고 108배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중요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단순히 경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천을 중요시한다, 개인적이다, 이런 특징이 바로 호족과 관련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문화 발달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런 것이 바로 이 선종이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교종과 선종을 비교하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발해 하면은 어디랑 연결이 된다? 그렇죠, 고구려죠. 고구려와 연결이 된다라는 것들 기억해 주시고요. 도교 같은 경우는 극락왕생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보시면은요, 도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불교와는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 요거예요. 불로 장생, 오래 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죽어서 이게 될 것이다. 신선사상, 이런 것들과 관련된다. 요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교와 관련된 거는 우리 고구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잡았던 연개소문과 관련된 이야기. 연개소문이 도교를 장려를 했어요.
왜냐면 귀족들이 기존에 불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도교를 정리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교과서로 보시면은 교과서 앞에 페이지인데요. 잠시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좀 사진을 좀 미리 좀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교과서에 퉁 하고 등장을 하죠. 예, 교과서에 이제 46페이지에 있는 이 백제 금동대학로, 요것도 이제 신성과 관련된 도교 관련된 유물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풍수지리설 정리를 해볼게요. 신라 말기에 선종 승려였던 도선이 정리를 합니다. 도선. 그래서 보면 풍수지리설 보면은 산, 물, 땅, 그것 때문에 도읍이나 주거지, 묘지 등을 정하는 이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누가 이용했느냐? 바로 호족이 이용하게 되는 거죠. 왜? 호족 입장에서는 경주보다 지방의 중요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랬겠죠.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불교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제 유교로 넘어갈게요. 유교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자, 유교는요, 쉽게 얘기하면 교육과 관련된 겁니다. 교육. 왜냐하면 유교를 가르쳐서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수도의 그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소수리망이 태학 설립했다라는 거, 그리고 백제에서는 이런 박사제도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신라에는 이제 가르친 기록은 없지만 공부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던 임신, 서기, 석과 같은 비석, 우리 임신년에 이렇게 공부하자, 이 책을 읽자라고 이제 청년들이 돌에 새겼던 그런 것들이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역사서 편찬도 요것들 정리를 해 주시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때 보면은요, 이제 신문학 때 들어와서 학교를 만들어요. 아까 고구려의 태학처럼 국학을 설립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교적으로 우리 골품제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부한 사람 뽑을 거야. 얘기해서 독서 3품과를 실시합니다. 실시를 하지만 길게 가지는 못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 약간 시험을 보는 제도인데 그러면 진골 귀족들이 많이 반발을 했겠죠. 네,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표 학자는 주로 육두품 출신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강수 그리고 설총인데요. 이 설총 같은 경우에는 이두라는 문자를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왕한테 화왕계를 저술해서 왕한테 똑바로 정치하세요 라고 안내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도당 유학생 당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서 당나라의 빈공과라는 과거시험, 외국인 전용 과거시험을 많이 통일신라 그리고 또 발해도 많이 봤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는 이렇게 자유로운데 신라는 이렇게 골품제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에 유학을 갔던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개혁안 10개조를 건의를 하는데 그 당시 이미 신라의 하대가 판을 치고 있던 진성여왕 때였기 때문에 이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치원은 모든 것을 다 내팽겨치고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당 유학생들은 점차 반신라적인 경향 그리고 호족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자, 발해 유학과 한문학 보시면은요, 유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해에도 학교를 세웠죠. 그렇죠. 뭐죠? 주, 자, 감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당나라의 유학생도 파견을 합니다. 당나라에 똑같이 빈군과의 시험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신라 사람들, 발해 사람들이 이 빈군과에 많이 급제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누가 1등이냐 2등이냐를 다투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교 덕목을 육부의 명칭으로
삼았다 정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명이 너무 많았네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몰랐네요. 얼른 정리를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